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구구단 1단 출력하는 문제였어요. 단위 1이고요. 숫자 1 이외의 값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수정해 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for, while, 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for랑 while이 반복문이에요. 우린 아직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대로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이라고 하는 이 변수 말고 이제 이 곱해지는 1,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변수 하나가 필요하다고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예요. 얘도 1 외의 값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1로 넣어 놓을 거고요. 자, 그럼 일단 i에 1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겠죠. 이거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 대신에 i 쓴 거죠. 이게 지워졌네요.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있는 이 i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그럼 여기 1 되겠네요. 이 연산된 결과도 1 곱하기 1로 나올 거고요. 실행 결과가 문제가 없죠. 지금 바꾸기 전에가 실행 결과가 똑같아요. 얘랑 i를 활용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i를 또 쓸 건데, 여기서 사용되는 i는 값이 1이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i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그대로 실행시키면 얘는 1 곱하기 1이 두 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출력되기 전에 i의 값이 한번 변해야겠네요. 이러면 i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2 들어가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 외에 값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기서 사용된 i는 2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i를 1 증가시키는 거.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했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했죠. 이 중에서 간단했던 이거 사용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걸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i가 1인 상태로 얘 출력되고 i 값이 1 증가한 상태로 이것도 출력이 되겠죠.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 얘만 복사해서 밑에다 또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i가 3으로서 작동을 하겠죠. i의 값이 한 번 더 증가했으니까 값에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내려왔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코드가 똑같아졌죠. 코드가 반복되는 로직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얘만 복사해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어차피 1씩 증가하는 걸로 처리가 될 거니까. 그럼 이 밑에 있는 얘네는 다 필요가 없네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 곱하기 9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숫자 1만 사용을 했고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 1 사용했고, 그 변수를 1씩 증가시키는 로직을 통해서 완벽히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는 걸로 문제 해결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도 똑같았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제 연계되는 문제인데 얘도 똑같아요. 9구단 1단 출력인데 얘는 대신에 9까지가 아니라 1000까지래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해서 i 하나 만들어 놓고 1 넣고 i 그리고 i 뿔뿔 i 값 증가시키는 로직까지 해서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막 해요. 얘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지금 제가 붙여넣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1656까지 곱했네요. 얘는 왜 여기가 깨졌구나.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래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문제대로였더라면 9, 10, 11, 12 쭉 내려가서 곱하기 1000까지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반복되는 구분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만 복사 붙여넣기로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예요?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불편한 거. 이렇게 많이 간편해지긴 했는데도 아직 불편한 거. 우리가 지금 제가 복사를 막 해놓고 결과를 실행시켜 봤는데 1656까지 했어요. 그럼 얘를 1000에 맞추려면 656을 또 줄여야 되죠. 제가 지금 이만큼을 그냥 복사하면 또 깨지네. 여기까지 복사라면 되겠다. 자, 적당히 붙여넣기 하고 실행해봤을 때 612래요. 그럼 아직 부족하죠. 더 해줘야 돼요. 이때 900이래요. 좀 더 필요하네요. 이러면 1044, 44개를 또 지워야 되고 개수 맞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있던 문제에서 나왔던 이 방식보다는 확실히 엄청 간단해졌어요. 우리가 막 숫자를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져서 너무 간단해진 건 맞는데 아직도 불편한 점은 이 숫자를 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0이니까 그냥 얼추 또 셀 수 있어요. 40 몇 개? 대충 이 정도 지워놓고 1003 둘, 셋 이러면 이제 1000까지 맞췄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숫자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가 실행해보면서 이제 넘었으면 줄이고 부족하면 추가하고 이 과정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간편해졌지만 아직도 불편한 게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이미 배웠어요. 반복문을 사용하는 거 말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이거를 이 개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이제 예시가 좀 너무 많으니까 자, 요 정도만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3개죠. 우리가 1000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3개로 축소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3번만 해야 돼요. 1000이면 1000번만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출력이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숫자를 세기가 싫다고 했죠. 그럼 숫자를 안 세도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얘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실행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3번 입력했어야 해결이 되는 건데, 제가 딱 봐도 3번보다는 많이 지금 복사를 했죠. 왜 3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조건문 배웠죠? i가 1로 시작해요. 그럼 1이 들어오겠네요. 먼저 참이니까 실행하겠죠. 출력하고 증가시키고. 그러면 이 밑에서 if는 빠져나와서 다음 if 얘 만났는데, 이 조건에서 i 몇으로 들어가요? 이거 실행돼서 증가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 i는 몇이에요? 얘는 2죠. 1이었던 애가 이거 로직 통해서 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참이죠. 실행하겠네요. 그럼 이거 빠져나왔을 때 여기서 i는 지금 몇이에요? 3이죠. 참이니까 실행할 거예요. 그럼 i 증가돼서 4가 되겠죠.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얘 지금 몇이라고요? 4죠. 그럼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안 했어요. 내려왔어요. 여기서 i 몇이에요? 여긴 4죠. 왜냐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증가를 못한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 1000개를 쓰든 10,000개를 쓰든 조건이 이거라면 마지막에 i 값은 4예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반복문이 조건문이 다 돌고 나서 지금 딱 봐도 3개보다 많잖아요. 되게 많은 조건이 걸려있는 조건문이 반복이 됐는데, 얘가 다 실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i를 찍어보니까 i는 4래요. 왜냐면 i가 4가 된 시점부터는 애초에 이 로직을 못 타요. 조건에서 거짓이니까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증가되는 로직도 조건문 안에 있기 때문에 증가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i가 4인 상태로 모든 조건이 거짓이 돼서 다 실행을 못하고 마지막에 i 값 현재 4니까 4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 이런 데 있다고 가정을 해도 여기든 맨 밑이든 어쨌든 4죠. 얘는 애초에 4가 된 순간부터 그 밑에 있는 조건은 통과를 못할 거니까, 로직이 실행이 안 될 거니까, 그럼 증가가 안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해서 여기만 1000으로 바꿔주면 어때요? 그럼 우리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야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쭉 하면 1000이 좀 많으니까 자, 지금 6000대 로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가 4줄짜리예요. 그럼 대충 6000을 4로 나누면 뭐 1500 이상은 됐겠죠. 이미 개수는 충분히 넘었어요. 근데 실행시키면 어차피 1000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로직을 타서 증가가 되고 나서 1001이 된 순간, i가 1001이 된 순간부터 그 밑에 있는 조건은 못 들어갈 거니까, 통과가 안 돼서 그 상태로 그대로 밑에 있는 거 쭉 실행 안 되고 i 값 1001로 찍히니까, 여기처럼. 이러면 우리가 이걸 10,000개를 쓰든 100,000개를 쓰든 어차피 1000까지만 실행되고 마지막에 i는 1001이겠죠. 그쵸? 이 조건을 우리가 뭐 100을 쓰나 10,000을 쓰나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찍히는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는 개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이거 만들어 놓고 이쯤 되면 됐겠다 할 때 멈춰서 실행시키면 어차피 될 거예요.
이제 대신에 얘가 만약에 개수가 부족하다면 1000개보다 부족하다면 덜 나오겠죠? 그럼 더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했던 이 방식보다 많이 간단했던 이것만 활용하는 방식보다 더 간단하게 개수를 셀 필요가 없어지는 방식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지우고 자,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반복문은 사실 이미 다 끝났어요. 여기서 정말 간단해요. 얘도 진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바꿔놓죠. 이러면 이렇게 찍힐 거니까 이 상태로 돌려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더 이상 개수를 셀 필요도 없게끔 만드는 것까지 했죠. 되게 간단하게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걸 붙여넣기 하고 있는 것도 귀찮아요. 이 개수가 만약에 10만 개를 찍어야 되면 우리는 대충 한 40만 줄을 붙여넣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반복문인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문제에 써있던 것처럼 for, while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둘 다 똑같은 반복문이에요. 뭘 쓰든 문법만 조금 다르고 사실상 반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while을 배울 거고요. 이 while을 for로 변환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둘이 생긴 것만 좀 달라요. 실제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일단 설명을 좀 하기 전에 이 반복문은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복문을 사용할 때 이 3요소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초기, 조건, 스텝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실제로 반복문으로 바꿔놓고 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while 한다 그랬죠? while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지금 조건문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if를 while로 바꿀 거예요. 끝났어요. while문 끝난 겁니다. 자,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3까지 나왔죠. 그리고 i 마지막에 찍어봤더니 4가 됐어요. 우리가 아까 이거 if일 때 이거 출력하면 1 나오고 끝나잖아요. 1, 2. 그리고 얘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3개 나오고 i 4 되면서 끝났죠. 근데 이게 얘만 while로 바꿔주면 끝나요. 1, 2, 3까지 나오고 4, i는 마지막에 증가되고 나와서 4로 찍히는 것까지 똑같죠. 정말 간단해요. 자, 이제 이 3요소들이 각각 어떤 애인지 어떤 역할인지를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while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데, 얘네가 뭐하는 애들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것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코드에서 초기는 누굴까요? 반복문의 3요소 중에 초기에 해당하는 애는 누가 될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이 초기는요, 초기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종료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텝은 그냥 말 그대로 보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초기 값은 누굴까요? 자, 얘가 초기 값이에요. 얘가 초기 값. 그럼 얘는요? 얘가 종료 조건입니다. 그리고 얘가 스텝이에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초기 값으로 int i라는 변수를 1로 만들어 놨어요. i는 현재 1이에요. 이게 초기 값이라는 거예요. 그 초기 값을 사용해서 종료 조건을 만들었죠.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종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스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왜 스텝인지는 이 while문이 동작하는 원리를 한번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i는 1이죠. 1이에요. 참이네요. 그러면 실행해요. 이게 if일 때는 이게 참이고 얘가 실행이 되면 끝나고 나왔죠. if문을 탈출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while이에요. 참이고 실행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while은 올라가요. 다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i가 뿔뿔 1 증가했어요. 그럼 현재 한번 올라갔을 때 i 몇이에요? 2예요. 또 참이죠. 실행해요. 다시 올라가요. 지금 i 뿔뿔 했으니까 이번에 i 몇이에요? 3이죠. 참이네요. 실행합니다. 그럼 i 지금 4죠. 이 상태로 나가냐? 아니에요. 또 올라가요. 그럼 이제 거짓이 됐죠.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탈출해요. 얘가 종료 조건인 이유는 이 조건이 처음으로 거짓을 만날 때,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얘는 계속 돌아요. 근데 얘가 거짓을 만났다. 그때 반복물 탈출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초기값 몇이에요? 1이죠. 종료 조건이 이 i라는 변수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죠. i를 몇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1씩 증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얘가 보폭이에요. 얘를 만약에 2씩 증가를 시킨다. 얘를 2씩 증가시켰다 라고 하면 결과가 다르겠죠. 그쵸? 처음에 i 1일 거고 1 참이니까 실행해요. 그러면 일단 1인 상태로 출력이 한번 됐죠. 그리고 i가 2 증가했어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i 몇이에요? 3이죠. 참이니까 실행을 해요. 3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 실행하죠. 그러면 다시 올라갔을 때 i 지금 몇이에요? 5가 되는 거죠. 그럼 거짓이니까 탈출하는데 현재 i 5.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while문과 조건문은, 반복문과 조건문은 딱 이것만 달라요. 로직을 수행하고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조건을 보느냐. 자,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초기 값이 없대요. 얘가 없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수 i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i를 가지고 조건을 보고 있죠. 문법적인 에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초기 값은 있어야 되겠구나. 초기 값이 있어요. 종료 조건이 없대요. 이런 while은 없습니다. 이 소괄호 안에는 무조건 조건식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고 거짓일 때 탈출해야 되니까. 조건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이에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일단 초기 값이랑 조건까지는 없을 때 문법적인 에러가 나면서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지워볼게요. 얘는 어때요? 얘가 보폭이라 그랬죠. 1 증가하면 3까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가느냐, 2 증가하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가느냐 였어요. 그래서 이게 스텝 보폭이었는데 얘가 없어요 지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는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크롤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지금 잠깐의 사이 동안. 얘는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i가 1인데 참이라 실행을 했어요. 출력했죠. 그리고 나서 뭐 증가되는 거 없고 올라가요. i 1이죠. 계속 얘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 어떨까요? 얘도 똑같아요. 무한 루프예요. 왜? 1 들어오면 1은 0보다 당연히 크죠. 출력했어요. 1 증가했죠. 올라오면 i 2가 되는 거죠. 2는 0보다 크죠.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가 찍히는 거를 1로만 찍히면 티가 잘 안 나니까 이걸로 보여드린 거예요. 잠깐의 찰나 동안 지금 42,000개 정도가 찍혔어요. 43,000개 정도가. 무한 루프는 이제 초반에 반복문 처음 배우셨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켜놓으면 다운되거든요. 컴퓨터가 다운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수로 돌렸는데 이런 식으로 막 찍힌다. 그럼 바로 꺼주시면 돼요. 멈추지 않으면 컴퓨터가 튕길 거기 때문에 1에서 이제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이거를 선박자를 잘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반복문을 사용할 때 뭐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빠뜨리지 않게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료 조건이 지금 뭐예요? 종료 조건이 거짓이죠. 그럼 얘는 while 코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다가 얘 만났어요. 조건 딱 봤는데 거짓이에요. 그럼 나가겠네요. 그럼 의미가 없는 코드인 거죠. 이런 코드는 안 씁니다. 애초에 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런 건 써요. 이건 지금 뭐예요? 얘는 그냥 조건 딱 들어와 봤더니 참인 거죠. 그럼 얘는 실행 당연히 되겠죠. 스텝이고 초기값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무한반복 하겠죠. 계속 참이니까 조건이. 실제로 무한 루프를 일부러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대신에 얘를 그냥 놓으면 그냥 놓으면 멈추질 않으니까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게끔 로직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죠? 무한 루프 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정상적으로 무한 루프가 아니라 잘 작동해서 10부터 1까지 출력을 하려면 여기서 뭐 바꿔줘야 돼요? 네, 스텝을 바꿔줘야 되죠. 지금 스텝이 양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이라는 수가 있고 0이라는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10보다 i가 지금 10으로 시작을 해요. 이 10이 0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지금 10부터 1까지 출력을 할 거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거꾸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스텝이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한 루프가 된 거니까 이럴 때 이렇게 바꿔주면 10부터 1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역순이에요. 역순으로 반복시키는 거.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 언어 수업 마지막쯤에 게시판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을 텐데 자바 같은 경우도 반복문이 같은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거든요. 자바는 이제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요. 이 자바를 사용을 해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게시판들이 최근에 쓴 글이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 글부터
마지막 글까지 조회를 해버리면 1번 글부터 10번 글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옛날에 쓴, 가장 첫 번째 쓴 글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역순으로 반복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활용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기값, 스텝 이런 걸 잘 써주면 돼요. 종료 조건.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그냥 1이 10번 출력 되겠죠. 처음에 반복문을 배우시면 이걸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기값을 썼고 종료 조건을 썼잖아요. 그럼 i라는 변수를 활용을 했는데 이 반복문 안에서 i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으로 몇 번 반복할지를 정해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 실제로 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기능은, 로직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1을 10번 출력하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얘를 또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기본꼴로 만들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1을 10번 출력할 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 제외하고 이 기본꼴 얘 그냥 지워서, 이 기본꼴이 반복문의 기본이에요.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릴 게, 자, 이러면 while문 끝. while문 끝인데 이만큼이 지금 while문이잖아요. 10번 반복하는 while문을 쓴 건데 얘를 for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도 정말 간단해요. 자, 일단 while을 for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초기값 있죠. 초기값을 그대로 잘라서 종료 조건 앞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텝 있죠. 얘도 그대로 잘라서 종료 조건 뒤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여기 지금 구분자가 없잖아요. 지금 얘랑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구분자 하나 넣어 줄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구분자는 필요가 없어져서 얘를 지워 줄 거예요. 이러면 폼은 끝났어요. 실행시켜 보면 얘가 문제구나.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난 거냐면, 우리가 while문일 때는 int i를 여기서 만들었죠. 여기서 만든 거는 이 밑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int i를 폼은 안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int i, 여기서 만든 이 i는 밖에서 못 써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 우리가 했던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도 동작하는 원리를 한번 볼게요. 아까 while은 초기값 대립구 종료 조건 본 다음에 로직 실행하고 스텝 만나서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스텝에서 적용된 변화 인지한 상태로 조건 또 보고 참이면 또 내려왔고 거짓을 만나면 나왔고, 이게 while이었어요. for문은 똑같아요. 이게 초기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으로 종료 조건을 봐요. 참이면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while은 스텝이 여기 안에 있었죠. 그래서 스텝 만나고 위로 올라갔는데 for문은 실행하고 스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텝 적용하고 여기로 가요. 그러면 한 번 실행하고 나서 올라갔을 때 i 몇이에요? 2가 되는 거죠. 이게 스텝이었으니까. 그러면 참이니까 또 실행하고 다시 스텝 또 증가해서 3이니까 또 실행하고 올라가고, i가 11이 됐을 때 거짓이니까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스텝이니까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while문에 썼던 스텝 똑같이 여기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 안에서 I 찍는 것도 당연히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while로 다시 바꿔볼게요. for를 while로 바꾸고 초기값 잘라서 위에 놓고 스텝 잘라서 밑에 놓고 여기 구분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긴 구분자 필요하니까 넣어주고 끝난 거죠. while이랑 for는요 상황에 따라서 누가 더 편하다라는 건 있는데 둘 중에 이것만 가능하다는 없어요. 반복문을 사용하는 두 가지 문법이 존재하는 거고 둘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복문을 쓸 수 있다면 둘 다 쓸 수 있어요. 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무한 루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while이 좀 더 편해요. for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가능한데 그냥 구조상 얘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좀 골라 쓰는 게 있는 거지 둘 중에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얘는 반복문이라면 무조건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while을 활용한 구구단 1단 만들기 이 문제 같은 경우 너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하면 지금 리미트가 1000이니까 얘는 문제가 1000까지? 아닌데? 1000이 나와있는 걸 보니 1000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할게요.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있어야겠죠? 얘 지금 몇 단이야? 1단이죠? 그리고 i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돼요. 얘는 얘를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뭐야? 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죠. 이러면 1단이 1000까지 곱하는 게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았죠. 여기 if였었잖아요 원래 아까. 그리고 리미트라고 하는 변수 그냥 활용했을 뿐이에요. 여기 그냥 1000 넣으면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얘 while로 바뀐 거고 이 리미트라는 변수를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끝. 이제 여러분들이 while문이랑 for문을 통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코드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반복문을 통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수업한 내용은 이제 반복문에 대한 걸 처음 접하게 되신 거고 그 반복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거고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시면서 이거 하나를 또 열어 드릴 건데 자, 수업 페이지에 지금 제가 추가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배웠던 조건문 활용하는 문제고 이거 우리가 오늘 반복문까지 배웠으니까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